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양자 전쟁 관련되는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양자 전쟁이 시작되는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토요일 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한 1, 2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자, 중국 기업이 드디어 공개 다운로드를 위한 오픈소스 퀀텀 운영 체제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양자 컴퓨터 운영 체제인 오리진 파일럿을 출시하여 양자 생태계 확장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대놓고 어쨌든 공개를 했다는 거죠. 중국이 웬일로 통제가 아닌 공개를 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게 뭐 오리진 퀀텀이라는 게 뭐 여러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며 뭐 이 오픈 다운로드 모델 생태 구축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이 그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이 운영 체제, 그러니까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윈도우나 맥이나 이제 리눅스를 얘기하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세요.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일반 이제 PC에서도 뭐 하게 된다. 일반 PC에서도 현재 이런 것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윈도우와 맥과 리눅스 이런 차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 당연히 CPU에서 얘네는 돌아가는 그 운영 체제죠. 근데 이제 현재 양자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양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일반 PC에서 못 다운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양자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큐비트를 보정하고 이런 에러를 교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굳이 PC에는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양자 하드웨어가 없으면은 시뮬레이터 모드로만 작동 가능한 그런 운영 체제라 보시면 좋아요. 일단 그런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이 연구 센터에서는 지금 연구 센터라든지 양자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래서 왜 중국이 이거를 갑자기 공개했느냐? 실질적으로 IBM과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 양자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기반 접근을 제공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중국 같은 경우는 로컬 배포를 위한 공개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IBM과 과연 이 구글과 현재 중국의 이게 어떤 차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런 차이예요. IBM이라든지 구글의 방식은 이제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웹으로 접속하게 되고요. 그 현재 양자 컴퓨터 자체는 어디 있어요? 양자 컴퓨터 자체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운영 체제라든지 아니면 제어 시스템은 애초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일반인들은 그냥 빌려 쓰는 느낌.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통제권이라든지 권한, 이거는 기업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일반인은 그냥 사용 접근, 그냥 접근만 가능하다. 그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있다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 중국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중국의 방식이 뭐냐? 이제 운영 체제 자체 서버 내 소프트웨어를 너희가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라. 그래서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어권도 누가 있어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관, 연구기관이라든지 그 기관한테 뭐가 생긴다? 제어권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뭘 할 수 있는 그런 제어권이 생기는 거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뭐다? 인터넷이 없어도 되고 외부 차단, 뭐 외부에서 뭐 차단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나온다?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냐? 중국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느냐? 이건 너무 간단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이 하는 게 지금 양자 패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에서 미국을 찍어 누르고 중국이 올라서기 위한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 체제를 건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 사실 운영 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PC에서도 이미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컴퓨터, 이제 이 컴퓨터, 지금 컴퓨터 시대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IBM이 뭐였습니까? 1981년에 PC 컴퓨터 맨 처음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 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를 만들면서 이 IBM에게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고 뿌렸습니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PC 시대를 만들었던 건 뭐다? 하드웨어를 만들고 PC 시대를 만들었던 거는 IBM이지만 현재 이 PC 시대의 운영 체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 이 PC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뭐 맥도 있겠지만 추후에 나와서 지금 윈도우라고 보는 거죠. 윈도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아직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운영 체제를 먼저 공개하면서 이런 윈도우와 같은 표준이 지금 이거를 잡아버리겠답니다. 잡아버리겠다. 중국이 지금 이거를 무료로 풀어버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대학들이 오히려 쉽게 뭐 할 수 있다. 중국의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업들이 그 위에서 코드를 짜고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이 조금씩 조성이 된다는 거, 조성.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지금 윈도우처럼 이 윈도우가 이 운영체제를 장악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OS, 양자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뭐다? 이제는 중국이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이 노리는 거는 뭐다? 전 세계 양자 운영체제에 대한 표준, 양자 컴퓨터 운영체제 표준을 장악하려는 시도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미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생물보안법, 미국의 뭐예요? 미국이 지금 이제 그 DNA라든지 이런 유전자 정보에 대한 이런 민감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안보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 유럽 같은 경우도 안보에 대한 부분으로서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중국산을 다 퇴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사 같은 경우도 화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럽 인프라 사업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드론 시장 같은 경우 결국에 중국산 결국 다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왜? 안보 보안의 영역이죠. 이제는 AI에서 뭐로 넘어간다 했습니까?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는 시대에 여기서 중국이 이 양자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표준화를 장악해 버린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모든 보안 안보가 사실 그냥 중국에게 다 넘어간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표준 운영 체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뭐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투자라든지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전에 미국이 준비하고 있던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이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물론 그 이번 이슈 때문에 이게 무조건 빨라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생겨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명분. 조금은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 발의해놓고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런 표준을 가져가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양자 컴퓨터 전체 섹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얘네들도 뭐 했습니까? 2024년 12월 아이온큐 퀀텀 OS 운영 체제는 그러니까 이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이온큐도 이제 양자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런 투자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운영 체제 크게 보면은 미국에도 많아요. 뭐 IBM도 있고 리게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그 비상장 기업들 사실 상장사 중에서는
이 운영체제 관련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상장사는 거의 하드웨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OS로 넘어가게 되면 운영체제 넘어가게 되면 컨티뉴엄이라든지 아니면 허니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상장사 중에서는 지금 아이온큐가 좀 더 이제 제일 이런 그 운영체 쪽에서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게 아이온큐에겐 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시장이 또 이렇다 해서 또 월요일에 또 폭락하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는 뭐 아이온큐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란과 미국이 또 이제 그 결국에 터져 버렸죠. 터지면 터지면 안 좋다? 그러니까 사실 안 터진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터질 게 터졌기 때문에 증시 자체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또 뭐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중국의 이런 모션을 봤을 때는 양자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강화될 거고 이것이 아이온큐에게는 또 호재가 되고 아이온큐가 또 올라가면 또 뭐라 했습니까? 양자 애들은 형이 올라가네 우리도 올라가야지 우리 손에 손잡고 올라간다. 그런 흐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